일단은 이 부부 간단한 정보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 14년차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결혼 14년차 부부예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갑 40살. 이 부부는 채팅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처음 본 날부터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연애 3개월 만에 공식이죠. 혼전 임신으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서정훈 씨는 채팅 어플로 만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팅 어플로 만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잖아요. 오픈 카톡방도 있다며. 뭐 셀프 소개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만나는 그 경로들이 많은데 서정훈 씨는 웬만하면 채팅 어플로 만나는 거는 위험하다.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서정훈 씨는 확실하게 추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채팅 어플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채팅 어플로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소수를 갖고 일반할 수가 없어요. 이효선님은 더 이상 상담하기 싫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최초예요. 이효선 교수님이 상담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라고 내쫓은 부부가 이번에 여기 중독 부부가 최초입니다. 최초. 이따가 근데 그거는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이 부부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맞벌이 하고 있고 둘 다 40살 동갑. 저보다 동생들이에요. 저보다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이분들 저보다 동생입니다. 심지어 2살. 연애 3개월 정도 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혼전 임신으로. 제가 정말 입이 아프게 많이 얘기하는 거. 혼전 임신 하지 말자.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혼전 임신 하지 말자.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혼전 임신은 하지 말자. 아무튼 채팅 어플로 3개월 만나다가 결혼한 거니까 지금 이분들이 결혼 14년 차거든요. 근데 나이는 40살인 거 보면은 몇 살이야? 26에 결혼한 거야, 여러분. 남자도 26, 여자도 26. 둘 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맞는지도 모르고 3개월 만에 결혼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여자분은 26살에 그냥 임신해버린 거고 결혼 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나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 3개월 만에 임신해서 결혼한 거니까 이거는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는 스타트였어요. 남자는 계속 이 집에 잘 못 들어오고 모텔에 쫓겨나가지고 혼자 지내고 있고 여자분은 아들 2명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 특이한 부부였어요. 그동안에 이혼수녀 캠프가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은 집에서 한 공간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중독 부부는 시작부터 남자분은 쫓겨나 있어. 그 여자분은 남자분이 올 때마다 폭언, 그 아이들도 아빠를 막 때리고 욕하고 완전 그냥 폐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왔었어요. 저번 주 방송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왜 이 여자분은 남편을 내쫓아냈고 그리고 이 여자분은 왜 시댁을 쌍욕을 하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왜 가장으로서 대우도 못 받고 아이들은 이 남자분한테 나가 뒤져놓겠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똥승남이다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거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정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 방송분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막 욕을 해. 아빠를 쌍욕을 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완전 그냥 진짜 막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거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어마무시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정훈 씨는 그 부분을 보고 이 여자분이 그렇게 증오를 가르친 거니까 이 남자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남자분을 동정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 여자분의 가사조사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이 남자분을 동정할래야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남자를 동정할래야 동정할 수가 없어. 아이들도 이 남자한테 쌍욕할 만해.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 남자를 조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업할 만도 해. 아무리 가장이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 남자분은 정말 끔찍해요. 와이프를 망가뜨리고 와이프의 가족들을 망가뜨리고 본인 인생도 망가뜨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아들들까지도 완전히 그냥 지금 동심이고 뭐가 없어요. 진짜 아이들이 뭔가 다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애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아이들이 모자이크가 됐지만은 큰애 같은 경우는 말투나 이런 태도나 그런 것들이 완전 그냥 삐뚤어져 있는 막 증오랑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아빠에 대한 증오, 엄마에 대한 걱정 이런 게 가득한데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태도가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외국이면 애들 뺏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국가 차원에서 뺏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막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도박할 거 아니야. 도박이 그 어떤 중독보다도 끊기 힘들다고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이 남자를 보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도박이 정말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분이 원래는 33살부터 택배 일을 해가지고 택배 영업소까지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집도 꽤 넓고 큰 집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했었는데 그때 택배 영업소 운영할 때는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학식도 못 가주고 졸업식도 못 가주고
없어가지고 가정에 신경을 전혀 못 쓰고 돈만 갖다 줬죠. 저번 주 방송분에는 여자분이 수시로 이 남자분하고 싸우거나 그러면은 이 남자를 길가에다 버려버리고 그냥 집에 와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특이했었어. 왜 저렇게까지 가장을 무시할까? 왜 저렇게까지 남자를 대우도 안 해주고 저런 취급을 할까라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 남자분이 외도, 도박, 폭력 이 3박자를 다 한 거야. 바람피고 빚지고 도박하고 때리기까지. 그니 진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혼 사유잖아요. 차라리 투자 실패면은 잘해보려다가 안 됐나 보다라고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남자분은 도박, 외도, 폭력 이거 완전 그냥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이혼 수녀 캠프 남편들 중에 제일 최악인 남자가 이번에 중독 부부 남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역대 부부 애들은 다들 그래도 선하고 엄마 아빠 안 쌌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이번에 애들은 너무 엄청 날이 서 있는 게 불쌍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에요. 너무 삶이 지옥 같고, 이 부부가 어른이잖아요. 부모고 부모님이 너무 지옥 같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옥 같은 속에 살고 있는 그 힘든 고된 감정들이 전부 다 이제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증오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 세뇌시키잖아요. 너네 아빠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너네 아빠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이 여자분이 계속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찌감치 이 여자분이 술을 마시면서 술을 안 먹을 때는 아이들한테 되게 화를 내고 신질적이고, 그런데 술을 마실 때만 친절하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술을 권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둘째 막내 아들한테는 남편하고 싸우는 거를 동영상 찍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거를 둘째한테 시켜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뭐가 없는 거야. 정서적으로 뭔가 밝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완전 그냥 증오와 폭력만 남아있는 거죠. 엄마 아빠는 보기만 하면 서로 쌍욕하고, 엄마는 그리고 할머니도 욕해버리고, 아빠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고, 돈 없다고 하면은 아빠는 엄마 때리고, 그리고 엄마는 맨날 술 마시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웃음도 없고 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어릴 때 이렇게 형성된 정서가 진짜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중독 부부 아이들은 여태까지 정말 많은 그런 이혼수녀 캠프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았는데 제일 안타까웠어. 눈물 날 정도로. 아빠한테 욕하는 모습이, 저는 이 남자분이 불쌍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돼가지고 아빠한테 저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증오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함께 지내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엄마다 보니까, 엄마 보는 앞에서 내가 아빠를 욕하고 때리고 하면은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더 아빠한테 공격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애들이.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부부의 아들이 아빠 죽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하는 걸 넘어서서 아빠 죽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랬어요. 그래서 패널들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겠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못 봤잖아. 내가 너무 놀랬어. 아빠 죽이러 가자 이래가지고. 저번 주에 이 남자한테 아들들이 아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를 봤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빠 죽이러 가자 이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그리고 이 남자분의 큰아들, 이 부부의 큰아들은 이 남자 아빠에 대해서 그런 놈이 무슨 인간이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인간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서장훈 씨가 이게 다 여자분 책임이라고, 여자분이 증오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고,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남자가 그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여자분이 아이들의 증오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아빠한테 하는 거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남자분을 동정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서장훈 씨가 엄청 여자분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자 쪽에서 이제 남자 쪽 잘못한 거를 증거 영상 이제 가사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서장훈 씨가 이제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아이들한테 증오를 가르친 거 이상으로 정말 진짜 개막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둘이 정말 잘못된 거는 밖에 나가서 둘이 얘기하고 오던가, 둘이 싸우고 오던가, 아니면 문이라도 닫아주고 둘이 얘기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둘이 막 이혼하네 마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서로 크게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되게 겁먹고 불안해하고, 그런 경험들이 뭐 흔하진 않지만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이 사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무섭고 불안하고 막 충격받고 그러잖아. 근데 이 부부는 일부러 애들한테 더 보여주려고 문 열어놓고 막 그렇게 해요. 문 열어놓고. 근데
근데 애들은 이미 그런 거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맨날 엄마 아빠는 만났다면 저러니까. 심지어 이 여자는 막내 아들한테 둘이 싸우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까지 하고, 정말 뭐 최악이죠, 최악. 이 여자분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아이들에게까지도 본인의 증오와 분노를 전염시키고 세뇌시키는 게, 그게 이 여자분의 정말 제일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혼소년 캠프 보면서 우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애들이 불쌍해서든 이 남편분 잘못이 나오기 전에 이 남편이 대우도 못 받고 아이들한테도 욕먹고 이런 모습 보면서 충격받아서 우시는 분들, 아마 다양하게 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탈선, 불량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반마다 그런 애들이 있지. 한 반에 그런 친구들이 뭐 한두 명씩 꼭 있는데, 어릴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선생님한테 반항적이고 애들하고 왜 맨날 싸우고 왜 정말 학생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닐까. 어릴 때는 제가 저런 애들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혼소년 캠프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아마도 이런 환경이었겠다. 아마도 이런 부부들 밑에서 불안과 뭔가 공포, 증오 속에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나이대가 뭐 30대에서 40대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밤마다 되게 불량하고 삐뚤어지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엎드려서 잠만 자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그런 애들 툭하면 막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친구들이 타고난 천성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학교 와서는 그게 이제 표출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유치장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돈 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여자분이 돈을 안 주니까 여자분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소주병도 계속 막 바닥에다가 깨버리고. 그 이유가 이 남자가 자기가 돈을 잃어가지고,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기 가족들한테 푼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자분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유치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도박을 못 끊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좀 막장이면은 어머니는 자식한테 풀고 편먹고, 그쵸. 이렇게 크게든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든 이런 가정들이 뭐 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있겠죠. 근데 아무리 남편이 믿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남편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는 거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나중에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감정이 풀리더라도 아이들은 계속 그 증오가 남아있어. 부부끼리는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무한 신뢰를 해야 되는 그 존재가 불안하고 믿기가 어렵고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울리는 나쁜 사람. 그리고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혐오에 빠져요. 다른 애들은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데 나는 아빠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또 힘들어해.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분의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죠.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그 아빠를 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 들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은 이 여자분이 다 한 겁니다. 물론 이 남자분이 행동이 정말 잘못돼서 그런 거긴 해도 이 여자분이 다 그렇게 심은 거예요. 심은 거. 아마 아들들이 이제 경제력이 생기고 돈도 벌고 하면은 이 남자분은 분명하게 아들들한테 돈 달라고 하겠죠. 여자분도 똑같이 너네들도 돈 버니까 돈 내놔 이러고도 남아요. 이 부부들 보면은 이효선 교수님한테 상담 받을 때 보면은 진짜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으니까 정말 이런 막장이 상태로 14년을 산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부가 막 싸우고 결국에는 또 남자분이 쫓겨나고 그러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이제 남자분이 또 쫓겨나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나가면서 아들들한테 아빠 간다 이러니까 아들들의 반응이 나이스 똥승남 간다 잘 가라, 이게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잘가, 막 이런 것도 아니야. 나이스 똥승남 간다 잘 가라. 기가 막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 이혼수녀 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리얼리티, 정말 그 자체입니다. 리얼리티 그 자체. 이수캠 보면은 보통 화났는데 이 부부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화 안 나는지 아세요? 이 부부들 보면서 아마 다들 화가 많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냥 경악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이 부부 정말 한심하다 이 정도지, 화 안 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화나는 선을 넘어서 그래. 화가 나는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화나는 정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기가 막히다 보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너무 말도 안 되고 막장이니까. 심연 그 자체. 이분들이 사는 지역이 충북 진천인가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막 잘 사는 거 같지 않아. 그냥 잘 사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좀 못 사는 건물도 되게 오래됐고 사는 공간도 정말 좀 약간 잘 못 살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 남자분은 도박을 하고 있고 여자분은 술 마시고 있고
있고 애든 2명이나 있고 이러니까 기가 막히지. 엄마 술 따라주는 둘째 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 술 따라주는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내가 술 따라주니까 엄마 나한테 화 안 내겠지? 엄마가 술 마시면 기분 좋아하니까 엄마가 또 이제 술 마시고 금방 잠들면은 내가 좀 내 자유시간 생기고 내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겠죠. 엄마가 화내는 게 무섭잖아요. 막내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술을 권하고 술을 따라주는 거는 엄마를 진정시키는 것 같아요.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술을 권하는 거죠. 술 따라주고 술동무 해주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부는 진짜 자식들한테 처맞고 사는 인생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 심어놓은 증오랑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중요한 그 정서적인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다 뭔가 깨지고 망가진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고등학교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럴 때는 이 부부는 엄청 그냥 아이들한테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도 술 일찍 먹고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 무조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도 도박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현소녀 캠프나 나는 솔로 리뷰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서 폭력적인 아이들이 되고, 도박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도박하는 부모가 되고, 술 마시는 부모 밑에서 술 마시는 부모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도 익숙한 거야. 무의식.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혼하네 마네 하면서 엄마는 맨날 술 마시고 아빠는 맨날 도박하고 바람피고 때리고,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했지만은 막상 내가 성인이 되고 복잡한 일에 치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여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아도 이혼 안 하더라, 이렇게 해도 엄마 아빠는 그럭저럭 살아가더라, 이렇게 그 기준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려, 어떻게 바람을 펴, 절대 안 되는 이 기준들이 되게 낮아진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고도 살았으니까.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는 이 여자분이 증오를 가르치고 남자분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장면까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남자분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들이 이제 이어져요. 앞에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엄마 눈치 보면서 술 따라주고 이런 것들이 여자분의 문제였다면은, 아빠가 나가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남자분의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 남자분의 일단 제일 첫 문제점은, 여자분이 아기 낳고 나서 첫 아들이 돌 지나기 전에 채팅앱으로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자분이 알게 돼가지고 채팅앱으로 연락 주고받고 있는 그 여자한테 이 사람 유부남이다, 애도 있고 결혼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냈대요. 근데 이 남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나 유부남 아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사촌동생이고 그리고 사진 속의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조카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계속 연락을 이어갔었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남자분의 문제점이었어요. 여자분이 유부남이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사진까지도 보냈는데, 가족사진 있잖아, 가족사진. 그때는 이제 둘째가 없을 때니까 첫째 돌 전에 찍은 가족사진. 근데 이 남자분은 그 여자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한 거야. 이 남자는 채팅 어플로 만나고 있는, 채팅 어플로 연락한 그 여자한테 거짓말한 것처럼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고, 조금만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다 회피하면서 거짓말로 해버려요. 차라리 대답을 안 하면 모르는데 전부 다 거짓말을 해. 그것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거짓말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로도, 그 사건은 일단 여자분이 애들 아빠니까 한번 봐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또 채팅 어플로 연락하면서 다른 여자랑 또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만나기 직전에 여자분한테 걸려가지고 또 이제 그걸로 또 싸우고 그렇게 됩니다. 폰을 차에 두고 다니면서 여자분한테 걸릴까봐 폰을 막 두고 다닌 거예요. 폰을 집에 안 갖고 오고. 이 남자분한테 왜 그렇게 외도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와이프가 애를 가져서 부부관계를 못하다 보니까 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뭐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분은 그 다른 여자랑 놀고 그러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참 같은 남자지만, 같은 남자가 봐도 심한 말, 심한 소리, 심한 욕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남자분들이 외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긴 합니다. 돌싱글즈에서도 여자분들이 전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이혼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딱히 미안해하는 것도 없이 와이프가 임신해서 부부관계 못하니까 그냥 다른 여자랑 놀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남자분은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창피한 걸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느낌?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변명하는 느낌으로 한 게, 그런 얘기라는 게 조금 지능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 남자분은 계속 거짓말해요. 그 여자 둘인데 둘이 아니라 하나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제작진도 이 여자분한테 남자가 2번이나 그렇게 바람 폈는데도 왜 용서해줬냐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은 애들
아빠니까 용서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박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용서를 하면 더해요. 용서를 해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니까. 도박도 용서해주고 또 돈을 주니까 그거 갖고 도박을 하는 거고, 외도나 바람도 용서를 해줬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바람 피는 거야. 또 용서해줄 거라고 아니까 정말 끝장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은 용서라기보다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살았겠죠. 애는 낳았고 애는 키워야 되는데 나 혼자서 돈 벌면서 엄마 아빠한테 기대가지고 애들 육아 맡겨놓고 내가 돈 벌기에는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서 보통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용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 생각해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 도박이나 외도, 폭력까지 이거에 대한 사슬을 끊으려면은 다 바뀌어야 돼요. 나까지도 바뀌어야 돼. 환경도 바꿔야 되고 배우자도 바꿔버려야지. 이혼해야지. 근데 그대로 있으면서 남자가 달라지길 바란다? 내 환경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하겠어요? 내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는 곳, 쓰는 말, 다니는 직장, 배우자, 그게 그대로인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박도 이 남자분은 뭐 반드시 끊겠습니다 하는데 못 끊습니다. 출연료 10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합쳐서 2천만 원인가요? 그걸로 또 뭐 도박하고 있겠지. 남편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까워서라도 못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남편한테 빌려준 돈이 거의 1억입니다. 1억. 친정 엄마 돈까지 해가지고 빌려준 돈이 1억 3, 4천? 너무 돈으로 묶인 게 많고 엮인 게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혼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중독의 범주가 나와 내 가족, 내 인생,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뭐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 그게 중독 아닐까요? 이 남자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도박했던 건 아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남자분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사업소인가? 거기에 배달일 하는 직원애가 들어왔었는데, 배달일 하는 직원애가 도박을 하는 애였대요. 근데 걔한테 이제 도박을 배워가지고 이 남자분도 같이 빠진 거죠. 도박을 해가지고 1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1억. 도박을 해서 1억을 벌다 보니까 그 욕심이 커져가지고 계속 그 도박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결국에는 그 번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번 돈들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돈을 다시 내가 원금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자분을 설득을 해요.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해달라고. 근데 여자분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도박에다가 돈 쓰는 건지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해준 거죠. 이 남자분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자분 명의로 대출 1억을 해줬는데 그게 다 도박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도박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돈도 다 잃어버려요. 대출 1억도. 그리고 여자분한테 대출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여자분이 무서워서 대출을 해준 것도 있대요. 여러분 대출금이 있으신 분들, 다들 은행 대출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30대 40대 분들 뭐 사업자 대출이든 부동산 대출이든 뭐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출금이 1억만 돼도 대출 이자 되게 부담되고 원금도 못 갚는데 이자만 해도 계속 그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이걸 언제 갚지? 내가 이거 언제 다 갚지? 이런 게 좀 있어요. 막연한. 근데 이 부부의 도박 빚은 카드 대출이랑 사업자 대출 이런 거에서 2억 정도 도박 빚이고, 거기다가 친정 부모님한테 빚을 4천 5천까지 져서 2억 4천 정도가 지금 도박 빚으로 있어요. 총 2억 4천입니다. 2억 4천. 2억 4천 여러분, 한 달에 이자만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나오지 않나요? 한 달에?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더 나오려나? 200 가까이 나오나? 모르겠네. 이 여자분은 남자가 도박 빚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생활비 쓰다가, 이 남자분이 계속 이제 그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또 돈 달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또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남자한테 또 돈을 줬어요. 5천인가 4천을. 근데 그 돈도 또 날리고, 그리고 그 빚을 친정엄마가 또 갚고 있고, 딸 빚인데 완전 정말 패가망신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남자 한 명 때문에. 이 남자 한 명으로 인해서 여자분 인생도 완전 망가졌고, 애들 인생은 진짜 완전 진짜 박살났고, 이 여자분의 친정도 정말 진짜 개박살이 났죠. 이 여자분의 친정엄마가 울더라고요. 빚 갚는다고 완전 쩔쩔매고 있다고. 2억 4천이면은 한 달에 200 정도 이자만 200 나와요? 와, 어떻게 사냐. 200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가만히 숨만 쉬어도 한 달에 200이 이자로 나가는 거야? 이효선 교수님이 이 남자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빚도 많을 거라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몇 천만 원도 빚지기 쉽지 않아요. 물론 부동산 사거나 부동산이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할 때는 뭐 대출 받아서 이런 거 많이들 하니까, 그리고 그게 막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출은 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투자나 혹은 뭐 도박 이런 걸로 무슨 몇 억을 빚을 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럴 만한 엄두를 안 내고 그럴 만한 생각조차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 이자와 빚에 대한 공포를 아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되게 쫓기고 여유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남자분은 완전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운영 잘 하고 있던 택배 영업소도 다 그냥 넘기고, PC방도 차렸었는데 PC방도 돈이 없어가지고 PC방도 도박 때문에 망해버리고, 정말 다 풍비박산 났어요. 풍비박산. 근데도 이 남자는 이연수녀 캠프 나오기 직전까지도 또 도박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하는 날까지도. 도박 못 끊어. 도박 끊으려면 손을 잘라야 된다고 하잖아. 손을 잘라
잘라도 도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손을 잘라도. 이 남자 보면 진짜 그러겠어요. 완전 고장난 사람 같아. 원래 이 부부가 이 남자분이 성실하게 택배 일하고 그럴 때는 집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도 꽤 컸대요. 평수도 괜찮게. 근데 그 집도 도박 때문에 다 날려가지고 다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보증금 6천 말고는 다 날렸대요. 이 부부한테 남은 돈은 전세보증금 6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자분 이름으로 앞에 있는 빚이 9천이고 전세보증금을 다 해도 3천만 원이 빚이거든요. 이 여자분은. 근데 이 남자분은 뻔뻔하게도 이혼하고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자 때문에 빚만 더 생겼는데 도박 때문에 이혼하려고도 몇 번 했었대요. 법원까지도 가고. 근데 그때마다 남자가 여러 번 용서를 구해가지고 봐줬었다고 하는데 근데도 또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여자분도 지팔 직권이야. 바람 피는 데다가 이 여자분 때려가지고 유치원장도 갔다 오고 도박하고 용서를 해줄 게 아니라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남자분도 뻔뻔하게 계속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효선 상담사님이 이 남자는 애들 옷을 벗겨서라도 도박활동 구할 거라고 했는데 그 순화시킨 거예요. 이효선 교수님 그렇게 얘기한 건 순화시킨 거고 실제로는 처자식도 팔아먹는다 얘기예요. 처자식도 팔아먹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옛말에 도박에 빠진 도박 중독인 사람들은 처자식도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옷을 벗겨서라도 도박활동 구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을 팔아버려. 이혼을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이혼을 못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해졌고 이 여자분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아요. 나도 망가졌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이라도 같이 살아야지 이 사람 말고는 내가 나 혼자서 아이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 여자분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분도 산후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손목도 그었었고 그리고 이미 알코올 중독이라 가지고 지금 뭐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더 내가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게 그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이 안 들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혼하길 주저하는 겁니다. 촬영 당시에도 여자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 또 이제 여자분이 줘서 가져갔었대요. 그리고 또 그 200만 원 또 돈 다 잃어버리고. 이 남자분은 계속 뻔뻔하게도 나눌 게 없다는 걸 알다 보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혼해 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가져가요. 뭐 이게 막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별로라는 표현보다도 쌍욕 말고는 표현이 안 돼요. 이 남자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길 포기한 느낌? 여러분 이 여자분이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자도 도박 중독이니까. 이 여자도 남편이 그렇게 돈을 딸 때 자기도 맛을 본 거야. 돈을 1억을 땄어? 당신 도박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여자도 거의 중독된 거예요. 정말 3달 4달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벌 돈을 한두 시간 만에 벌어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네. 원금 잃어도 금방 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 거죠. 돈을 주고 혹시 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돈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해주면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남자한테 이제 좀 주면은 남자가 예전에 1억 버는 것처럼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도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바보 같은 기대감 때문에 이 여자도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줬는데 남자가 잃었다? 돈이 부족했나? 에이 바보같이 다음에 꼭 따봐. 원금이라도 따와야지. 여자분도 같이 도박에 엮여가지고 내가 200을 빌려줬는데 200을 잃었어? 원금이라도 따와야 되는 거 아니면서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굴레.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는 겁니다. 여자도 같이 중독돼 있으니까. 여자분 말로는 뭐 무서워서 줬다, 남자가 뭐 무섭게 해가지고 줬다고 하지만은 저번 주 방송에서 봤을 때는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막 끌고 다녀요. 부부싸움도 격렬하게 해. 근데 이제 여자분도 거짓말 하는 거죠. 남자분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고 여자분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냥 무섭대. 본인이 솔직하게 나도 이 남자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도박으로 한탕으로 돈 버는 거에 나도 뭔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도 도박 중독에 빠졌다 이런 거는 인정하기는 어렵고 창피하니까 그냥 무섭다고 변명하는 거죠. 이 남자분이 여자분하고 싸우면서 유치장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평일에 싸웠나 봐요. 여자분은 그것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도박을 하다가 돈이 잃어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냉장고에서 소주 꺼내서 소주 마시다가 소주를 계속 바닥에다 깨버렸대요. 소주를 계속 2병, 3병, 4병 계속 이제 소주 마시고 깨고 또 깼대. 그래서 여자분이 말리고 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손찌검을 한 거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자분이 맞고 경찰에 신고해서 남자분이 유치장에 가게 된 겁니다. 뭐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집행유예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자분이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얻어맞기까지 했는데도. 맞아요. 세번님 말씀대로 안 때렸다고 계속 거짓말해요. 안 때렸다고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또 말 바꿔. 연애할 때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고 신뢰하기 힘든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사랑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근데 이 남자는 아마 연애할 때도 밥 먹듯이 거짓말 쓸 거예요. 거짓말을 정말 습관처럼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이 남자가 도박비 갚으려고 대리운전도 했었는데 대리운전 하면서도 또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가드레일 받는
그 사고를 내가지고 수리비 감당하느라고 또 빚이 더 생기고. 근데 그 와중에 여자분이 돈이 없잖아요. 계속 남자가 사고 치니까. 그래서 친정에도 손을 이미 벌렸으니까 시댁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시댁에도 손을 벌리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완전 그냥 며느리를 차단하고 돈도 안 빌려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당신네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냐 따졌다가 시어머니한테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서로 욕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여자분도 친정에다가 손을 어쩌서 빌린 거잖아요. 벌린 거잖아요. 손을 안 벌리면 우리 애들이 굶는데 어떡해. 친정에 무려 5천을 빌려. 5천을 빌렸으면은 시댁에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손을 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여기 이 남자분의 시댁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아들하고 그냥 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기가 막힌 거고 더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5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어떻게 시댁은 내가 이 남자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 아들이 이렇게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수습도 안 해주고 나 몰라라 하냐. 더 분노해가지고 더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은 그냥 출연료로 좋은 이혼 변호사 구하고 유리하게 재산분할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 이혼할 생각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이혼 수녀 캠프까지 봤을 때는 여자분도 이혼 생각이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번에 패널들과 그리고 전문가 이효선 선생님까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혼하라고 하는 거. 이효선 선생님이 여기 여자분한테 당신은 끊어야 될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남편이다.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하라고. 그게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장이에요. 그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의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생활비 정도는 조금은 좀 주는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예 차단했다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고 화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친정 부모님이 해준 것처럼 몇 천만 원을 이렇게 거액을 빌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 부분에서라도 도움을 구하려고 한 건데 아예 시어머니가 차단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억울하지. 여자분이 친정엄마 만나가지고 친정엄마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이들도 다 함께 있는 데서 친정엄마가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런 거 보는 거야. 아빠를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가 없어. 이 여자분의 친정엄마분이 내가 그렇게 몇 천만 원 빚을 내서 너네들 도박비 갚아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냐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지옥이야 지옥.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분의 친정엄마도 돈이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도박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걸 또 이제 도박에다가 써버리니까 그냥 원통한 거지 뭐. 이 여자분의 친정아빠 있잖아요. 친정아빠는 남자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있대요. 이 여자분의 친정부모님은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갑자기 멀쩡하던 우리 딸이 20대 때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랑 연애하다가 혼자 임신으로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놈이 또 시원찮아가지고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막장이라가지고 애는 2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도박해가지고 빚이 2억에다가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이 여자분의 친정엄마분은 친정엄마분도 빚을 내서 여자분을 도와준 거다 보니까 그 빚을 갚느라고 관절이 안 좋은데도 계속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억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이게 막상 돈을 모아보면은 1억 진짜 큰 돈이고 1억도 모으기 쉽지 않다. 1억도 안 모여. 진짜 무서운 돈이에요. 무서운 돈. 이 억이라는 단위가 무서운 단위야. 그게 내가 그 돈이 통장에 있고 내가 노력으로 모은 돈이라면은 정말 나의 자존심이자 나의 능력이고 나의 비빌 언덕 그런 게 되는데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억이 아니라 갚아야 될 돈이 억이라면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 무서운 단위예요. 무서운 단위. 억이라는 돈이. 이 여자분 친정엄마분이 말했던 게 되게 뭉클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사정이 안 좋아도 우리 딸이 도와달라고 할 때 못 해주면은 내 심정도 안 좋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박하는 진짜 개쓰레기 병신 같은 인간들은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빌려요. 부모님이 그런 거 아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못 이기고 자식이 안쓰러워가지고 돈을 줄 거라는 거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빌려.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악마가 돼버린 거야. 나까지도 파괴시키는 악마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도박 중독이 되는 거는. 택배할 때는 1,000만 원 벌었다고 하던데 착실하게 좀 살지 이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이미 이 남자분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큰 사고를 겪고 후유증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뭔가 사람이 총명하고 빠릿빠릿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이 저보다도 2살이 어려. 40살밖에 안 됐어요. 40살밖에. 근데 이 남자분 걷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남자분의 말하는 거나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게 다 고장나 있어요. 택배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 다 나름대로 동선 파악해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한테 택배를 맡기겠어요. 택배 물건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불안해서 이 사람한테 그거를 일을 시킬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망가진 사람한테. 옛날에 택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솔직하게 할 때는 그때는 뭔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도박으로 인해서 완전 망가질 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도 쓰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을 왜 써? 안 쓰지. 사고 나면 어떡해.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분이 이혼 의사가 100%가 아니에요. 여자분의 이혼 의사가 90%예요. 90%. 10%가 빠진 이유는 옛날에 이 남자분이 택배 일 열심히 했을 때 그 성실했던 기업 그것 때문에 10%가 빠져 있대요. 지금 이 남자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300이라고 하는데 이 300만 원을 전부 다 여자한테 이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체하는 와중에도 또 도박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냥 이 남자분은 도박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박 인생. 박하선 씨가 이 가사조사 영상들을 다 보고 나서 여자분한테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남자분 때문이라면은 이혼을 하라고 좀 조언해 줬거든요. 저는 알코올 중독 원인이 이 남자분 때문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빨리 이혼했어야 돼. 진작에 이혼했어야 돼. 이미 옛날에 이 남자가 바람 폈는 거 알았을 때 그때 이혼했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빨리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증금 6천만 원이라도 내가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 6천만 원을 건져가지고 빚 3천만 원인 상태에서 이 여자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 9천만 원이니까 보증금 6천만 원 건져서 빚 갚고 그럼 3천만 원 빚이 남잖아요. 그것도 여자분이 지금 맞벌이 하고 있고 경제활동 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갚아가지고 애들이라도 뭔가 좀 숨통 트이게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이 남자랑 계속 같이 살면은 보증금도 날려요. 애들 학비까지도 다 날릴 수 있어요. 애들 학비까지도. 저는 이 남자분이 가사조사 끝나자마자 방에 들어와서 여자분한테 내가 도박을 끊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 보고 이 남자 절대 못 끊겠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려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 내가 각오를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가사조사 내용 이렇게 보고 끝나자마자 방에 와서 바로 도박 끊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남자는 그렇게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뭔가 방송 나오게 됐는데 창피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냥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거라고 봤어요. 저는 지가 지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네, 맞아. 모든 말이 거짓말.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도 이효선 교수님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남자가 만에 하나 도박을 끊을 수 있게 되더라도 여자분은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돌아올 수가 없다고. 여자분은 남자가 도박을 끊어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이것도 너무 이효선 교수님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딱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자분은 마치 남자 탓만 하고 있지만은 그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여자분도 현재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남자 도박 끊고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도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너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확실히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구나. 이렇게 지금 애들이 엄마한테 술을 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존을 위해 술을 권하는 거다. 왜냐면은 술을 마시면은 엄마가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돌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모성과 동심이 다 파괴된 거라고 애들이 망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부가 몰랐을까요? 이 부부가 몰라가지고 애들 있는 데서 이혼하네 마네 하면서 서로 쌍욕하고 도박해서 돈 날리고 이런 것들도 다 오픈하고 시댁 쌍욕하고 애들한테 막 동영상 찍으라 그러고 정말 이 부부가 몰라가지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안 그런다는 거죠.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알면서 애들 동심이 파괴되든 말든 애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학대가 당하든 말든 그냥 이렇게 산 거예요. 이효선 교수님은 여자분이 남편이 도박만 안 하면 괜찮다. 그리고 뭐 도박 안 하려고 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남편은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여자분이 돈을 빌려주는 거는 원금이라도 일부 회복하라는 기대로 주는 거라고 했는데 여자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정하면서 그냥 나는 남편이 무서워서 돈 준 거라고 남편이 흉기도 휘둘렀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이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혼하라고. 원래 이효선 교수님이 이혼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옛날에 행실부부 말고는 행실부부 정도 돼야 이혼하는 얘기 하는데 이 부부는 행실부부보다도 더 뭔가 심각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흉기도 휘둘러 이 남자도 뭐 술도 마셔 도박 중독에다가 폭력적이야. 이효선 교수님은 답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혼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이 프로를 보고 깨닫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혼은 필요한 제도예요.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이 가정은 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이혼은 정말 필요한 제도야. 필요한 제도. 여러분 이효선 교수님이 여자분한테 남자가 도박 중독을 못 고치는 이유는 너가 계속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계속 돈을 주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정말 계속 판돈을 여자가 주니까 남자가 못 고치는 거야. 그 남자가 뻔히 돈 달라고 하는 게 도박 때문에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주는 게 뭐겠어요. 돈 따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 따와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도 못 끊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효선 교수님은 여자분한테 당신은 술을 끊고 남편도 끊으라고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하라는 거죠. 도박 중독 가족들은 정말 매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이효선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도 여자분이 계속 주저해요. 계속 주저하고 하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그래 계속 주저하라고, 계속 주저하면서 빚은 더 많아지고 집은 집대로 더 날리고 애들도 망가지고 당신 인생도 망가지고 더 지옥 속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효선 교수님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효선 교수님이 괜히 저주 퍼붓듯이 그냥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과 같이 버티면서 산다는 거는 그냥 같이 죽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망가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망가지고 죽어가는 거에서 동의를 하는 거고, 혹시나 본전 건질까 싶은 거예요. 와이프도. 그게 도박 중독이에요. 여자도 같이 도박 중독이에요. 여자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혼자 나와서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단타를 했어요. 유튜브 하겠다고 하고 나와서 이렇게 처음 살 때 돈이 없다는 그 초조함 때문에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돈으로 생활비 뭐 먹고 이런 데 써야 되는 그 돈으로 단타를 한 거죠. 근데 그 단타를 해서 액수도 기억이 나. 1시간도 안 했을 거예요. 1시간도 안 했는데 80만 원을 손해봅니다. 80만 원. 돈이 없는데 80만 원 이렇게 오히려 손해보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만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확 그냥 다 주식 어플이랑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80만 원 돈을 잃었으니까 이 원금이라도 내가 찾아야겠다 해서 계속 했다면은 유튜브를 안 하고 있겠죠.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원금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6년 전 얘기예요. 6년 전.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라 6년 전. 어떤 분들한테는 야, 뭐 80만 원 갖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난 그때 내 전 재산이 얼마 안 됐어. 다음 달 관리비 월세 낼 돈으로 한 거야. 유튜브 수입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80만 원 날리고 거의 이틀 3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이 안 잡혔어요. 아무것도. 다시 주식을 하고 단타하고 이러진 않았지만은 이게 그 원금 내가 80만 원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80이 안 될 텐데.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그 80만 원이 아까워서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2, 3일 동안.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2억이야. 날린 돈이 빚이 2억이에요. 빚이 2억. 원금은 더 있었겠죠. 원금 다 날리고 그러고 나서 빚진 것까지 한 게 2억이니까 날린 게 그러면은 원금까지 포함한다면은 더 몇 억일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본전 생각나는 그것 때문에 여자분도 같이 이 도박 중독에 휘말려서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까지도. 그리고 애들도 자연스럽게 아빠가 이렇게 도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게 돼요. 정말 지옥 같은 가정 환경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 이효선 교수님이 유치장 간 거에 대해서 여자분 때렸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거짓말합니다. 자기 안 때렸다고. 기억도 안 나고 때린 적 없다고. 도박을 한 거에 대해서도 작년 9월 이후로 도박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거는 여자분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이미 내가 방송에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작년 9월 이후로 도박 안 한 걸로 하자고 서로 입을 맞췄는데 그게 카메라랑 다 이제 음성이 다 녹음이 된 거죠. 이효선 교수님이 정말 극대노를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서 상담을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나가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쫓아버려요. 저는 이 부부가 출연료가 세잖아요. 둘이 합쳐서 2천만 원 정도일 텐데 그걸로 또 도박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돈이 다 날렸겠죠.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겠죠. 예전과 다르게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은 지금 현재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위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남자는 말로만 도박을 끊겠다 말을 하지만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이 남자는 절대 도박 못 끊어요. 사람이 변하려면은 나의 상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거에 대한 준비나 각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렇게 도박 끊는다 얘기하는 거는 절대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면서 끊었던 게 딱 2개가 있어요. 결혼하면서 끊었던 게임,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끊었던 주식. 살면서 끊은 게 2가지 있는데, 끊는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이제 잘라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멈춰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한동안 안 하겠다, 한동안 내가 이거를 조절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캐릭터를 갈아버리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것도 어플 다 지워버리고 돈 다 빼버리고 거기 남아있는 돈. 그렇게 해야 뭔가 좀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근데 이 남자처럼 말로만 내가 도박 끊겠다? 못 끊습니다. 게임도 내가 그 게임을
지우는 건 안 돼요. 왜냐면 PC방 가면 그 게임이 깔려있고 그냥 아이디만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도 내가 끊으려면은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게임도 끊으려면 캐릭터를 갈아버려야 돼요. 장비를 다 갈아버리고 캐릭터를 완전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정말 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남자는 그런 시작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전문가 상담받고 뭐 패널들한테 혼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래도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의지가 강하다고요? 그냥 그때 당시 그렇게 살기가 싫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대로 살아온 대로 그 살던 게 싫어서 그렇게 좀 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는 걸 할 때 머리를 삭발하곤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저도 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고 뭔가 가장으로서 책임이나 이런 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또 아빠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어린애처럼 살아왔던 게임 좋아하는 그 당시에 나는 좀 세게 표현한다면 죽여버릴 필요가 있었죠. 다른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큰맘 먹고 다 이렇게 좀 한 거였는데 잘 안 됐죠. 아무튼 이 남자분은 계속 거짓말해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고 대답 회피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유성 교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어느 정도로 거짓말하냐면은 거짓말 탐지기 해도 된다면서 거짓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머리가 좋았다면 사기칠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도박이나 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는 사기쳤겠다 싶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행이야.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자기랑 자기 자식들 자기 와이프 가족들한테 자기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머리 좋았으면은 얼마나 남들한테 피해도 주고 했을까 싶어요. 너무 거짓말을 해. 끝까지. 도박빚도 장모님한테 빌린 돈까지 하면 2억 원이 넘잖아요. 근데 장모님한테 빌린 돈은 쏙 빼고 도박빚도 1억 7천이라고만 얘기해. 양심이 없어요. 이 부부를 둘 다 불러놓고 상담할 때 이효선 교수님이 정말 극대노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작년 9월부터 도박 안 한 걸려가지고 입을 맞춘 게 카메라에 다 잡히고 그런 게 걸려서 이효선 교수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작진 얘기해줘서 아내한테 작년 9월부터 도박 안 한 걸로 해달라고 나 더 쓰레기가 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거짓말해서 여자분도 거기에 맞춰준 거죠. 이효선 교수님이 화가 나서 여자분한테 너도 공범이라고 남자와 한패다. 아이 미래 망치고 장모의 미래도 망치고 본인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말 냉정한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했다면 악담일 텐데 이효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정확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 그러면서 니네는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상담을 엎어버렸는데 근데 다시 이효선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상담해준 거는 애들이 불쌍해서 상담해준 거거든요. 어차피 못 알아먹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아이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상담을 해줬어요. 저는 이게 다시 상담 받기 직전에 이혜선 교수님한테 쫓겨날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남자가 내가 모든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반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쉽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반성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까 혼나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면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애새끼 마냥. 이 남자가 내가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모든 벌을 받을 주제도 안 되면서 모든 벌을 이 남자한테 줘도 또 딴소리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그냥 조금만 자기가 불리하면은 변명 거짓말 제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기의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맞아요. 다 연기 톤이고 거짓말. 그리고 이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말 진심이 하나도 없는 게 이효선 교수님한테 상담 그렇게 내쫓기고 나서 이 둘이 있을 때 막 희덕대거든요. 우리 어떡하냐? 우리 정말 쓰레기인가 봐. 이러면서 막 희덕대요. 둘 다 똑같아. 여자분도 같이 희덕대. 그래서 14년을 사나봐 이 둘이. 이 여자분이 나 공범됐어 하면서 막 웃으면서 희덕대는데 참 초반에는 안타깝다가도 결국에는 둘이 저렇게 살겠구나. 여자분은 계속 부모의 노후와 부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면서 이 남자한테 돈을 대주고 이 남자는 자식들하고 자기 가족, 아내 전부 다 인생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계속 저렇게 살다가 완전 정말 파탄 나겠구나. 이미 파탄이 났는데 파멸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라도 구조가 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의 복지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미국처럼.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뭐 후원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뭐 기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부나 후원. 이 남자가 툭하면 도박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어요. 이효선 교수님이 여자한테는 술 끊으라고 하고 남자한테는 센터 등록해서 치료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도박을 하게 된다면은 여자분 무조건 이혼하라고 남자분도 내가 도박을 했으니까 여자한테 이혼하자고 하자고 이제 솔루션을 해주셨는데 저는 센터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해가지고 도박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 정도로 뭔가에 중독된 사람이 센터 가서 며칠 이렇게 치료받고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받고 한다 해서 나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이혼인 거죠. 이혼. 이 남자분은 그냥 모텔에서 살다가 죽던지 말던지 하고, 여자분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게 이제 유일한 해결책인데, 여자분이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이게 안쓰러운 게 아니라 답답해. 제가 이번에 이혼 수녀 캠프 보면서 되게 울컥했던 부분이 또 뭐였냐면, 이번에 이혼 수녀 캠프 마지막에 여자분이 아이들한테 가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막 울어요. 엄마가 사과를 하니까. 저는 애들이 운 것도, 애들도 이제 버티고 힘들었던 거야. 계속 이런 가정 환경에서 크고 하는 게, 눈치 보고 엄마한테 술동무 해주고 술친구 해주고, 아빠는 항상 이제 내쫓겨나고 이혼하네 마네하고, 애들도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사과를 하니까 애들이 막 울더라고. 그냥 뭉클했어요. 정말 이 여자분이 아이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남자를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그래도 버텨보세요. 그래도 잘 살려고 해보세요.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부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행실부부보다 더 최악이라 봐, 나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혼 수녀 캠프 조정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부분이 나오는데, 워낙 이전 기수들이 최악의 부부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수는 심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가 이혼 수녀 캠프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제일 최악이에요. 이번 기수 이 중독 부부가.